서울의 밤은 차갑고 비는 야름막처럼 강남의 거리를 덮었다. 민주는 젖은 재킷을 여미며 골목 끝에서 은혜를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로 요동쳤다. 민준아. 오늘 좀 이상해 보여. 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세련된 옷차림과 고독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슈가 베이비로 불렸다. 28세의 그는 외모와 매너로 강남의 상류층 사이에서 주목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모르는 고통이 있었다. 민주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홀로 자랐다. 그는 생계를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강남의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였다. 은혜는 그의 첫 번째 후원자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돈, 옷, 심지어 고급 아파트를 제공했지만 그 대가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외로움을 채우는 존재였고 그 관계는 사랑과 이용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갔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부탁이 있어. 은혜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리는 불빛이 반사되었다. 민주는 긴장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픈 거? 너도 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혜는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신장 기증을 부탁했다.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지.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민주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은혜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주는 안락함에 중독된 걸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주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신장을 기증한다는 것은 그의 몸과 삶의 일부를 내주는 일이었다. 그는 은혜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로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누구지? 그는 슈가 베이비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민주는 결심했다. 그는 은혜를 위해 신장을 기증할 것이지만 그 이후엔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다음 날 민주는 병원에서 은혜와 함께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그들의 혈액형이 기적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넌 내 생명을 구해줬어.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민주는 그 손길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민주는 점점 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였던 지훈을 떠올렸다.
지호는 민준이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17세의 지호는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남아야 했다. 지호는 결국 가족의 반대로 캐나다로 떠났고 민준은 그 상실감 속에서 강남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민준은 지훈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지훈에게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심을,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준은 스마트폰을 꺼내 지훈의 오래된 번호를 찾아보았지만 망설이다 전화를 걸지 못했다. 수술 전날, 은혜는 민준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하며 말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널 지켜줄 거야. 민준은 그 말에 불안함을 느꼈다. 은혜는 자신의 유언장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민준은 그날 밤 은혜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취한 듯 민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를 잃었고 그 후로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너는 달라. 민준아. 너는 날 이해해.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은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수술 날 아침, 민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취가 시작되기 전 그는 지훈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는 민준이 잊고 싶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수술이 끝나면 난 나를 되찾을 거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준은 병원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무겁고 욱신거렸다. 그는 옆에 놓인 물컵을 바라보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은혜는 같은 병원 다른 방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민준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했고 며칠 뒤 민준을 찾아왔다. 고마워. 민준아.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뿐만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퇴원 후 은혜의 집에서 지냈다. 그녀는 민준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었고 심지어 그의 이름으로 된 통장까지 만들어 주었다. 이건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에 대한 보답이야. 은혜는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은혜의 호의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를 묶어두기 위한 수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민준은 우연히 은혜의 서재에서 그녀의 유언장 초안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은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민준에게 남기겠다고 적어놓았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돈을 원했던 적이 없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었다. 민주는 은혜에게 유언장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냥 날 믿어.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민주는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 무렵 민주는 지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지온은 캐나다에서 돌아와 서울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민준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온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고 민주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지훈과 재회하고 싶었지만 은혜와의 관계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는 지훈과 커피숍에서 만났다. 지훈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캐나다에서의 삶과 자신의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이제 내가 누구인지 받아들였어. 그리고 널 다시 보고 싶었어. 지훈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민준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지훈에게 슈가 베이비로 살아온 삶과 은혜와의 복잡한 관계를 말할 용기가 없었다. 지훈은 민준의 침묵을 눈치채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든 말해도 괜찮아. 난 널 판단하지 않아. 그날 밤 민준은 집으로 돌아와 은혜와 마주쳤다. 그녀는 민준이 지훈을 만난 것을 알고 있었다. 너, 그 남자랑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준은 처음으로 은혜에게 반항했다. 내 삶은 내 거야. 은혜 누나. 난 더 이상 내 소유물이 아니야. 은혜는 충격받은 듯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준아. 넌 자유야. 하지만 잊지 마. 네가 지금 누리는 모든 건 나 덕분이야.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준은 그날 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은혜에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조종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넌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지훈의 말은 민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는 은혜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은혜는 민준이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붙잡기 위해 유언장을 이용했다. 넌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그녀의 말은 독이 되어 민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민준은 갈등 속에서 방황했다. 그는 지훈과의 새로운 가능성과 은혜와의 과거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단 하나의 진실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민준은 은혜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그녀의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의 새 출발을 준비했다. 하지만 은혜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계속 연락했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냈다.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녀의 말은 민준의 자신감을 흔들었다. 민준은 지훈과 자주 만났다. 지훈은 민준에게 자신의 스튜디오를 보여주며 말했다. 나 여기서 사진 작업해. 네가 원한다면 같이 일할 수 있어. 지훈은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꿈을 좇고 있었다. 그의 열정은 민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민준은 지훈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슈가 베이비로 불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은혜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의 삶을 얽매고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은혜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민준은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으로 달려갔다. 은혜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내가 널 너무 세게 붙잡았어.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은혜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누나.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져야 해. 민준의 말에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은혜는 민준에게 자신의 유언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 재산을 남기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돈을 원하지 않아. 난 내 삶을 원해. 은혜는 민준의 결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자유를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은혜는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민준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은혜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준 사랑과 고통을 되새겼다. 장례식에서 그는 은혜의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민준에게 은혜의 유언장을 읽어주었다. 놀랍게도 은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민준에게 남겼다. 민준은 그 돈을 받을지 고민했다. 그는 지훈에게 상의했고, 지훈은 말했다. 그 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야. 그걸로 내 꿈을 펼쳐. 민준은 지훈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돈을 받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은혜의 돈으로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작업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슈가 베이비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은혜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훈과의 관계는 어디로 향할까? 민준은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민주는 스튜디오에서 지훈과 함께 작업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는 사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사진은 강남의 화려한 거리와 그 이면의 고독을 담아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서 진심을 느꼈다. 지호는 민준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그는 민준에게 카메라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고, 함께 전시회를 준비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준은 지훈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은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은혜가 남긴 돈을 사용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넌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민준의 자신감을 갉아먹었다. 어느 날, 민준은 은혜의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안에는 은혜가 죽기 전에 쓴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준아, 넌 내가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미안하고 고마워. 그 편지는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은혜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지훈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민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넌 이제 자유야. 내 삶을 살아. 민준은 지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민준과 지훈은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 그들의 사진은 서울의 예술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풀어냈다. 그는 슈가 베이비로 시작된 삶이 어떻게 자신을 찾는 여정으로 바뀌었는지 보여주었다. 전시회에서 민준은 한 젊은 남성을 만났다. 그는 민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도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당신의 사진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지훈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싶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민준과 지훈의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그들의 작품은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슈가 베이비가 아니었다. 그는 예술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강남의 상류층은 그의 과거를 비웃었고, 일부는 그를 비난했다. 그는 그냥 돈 때문에 은혜를 이용한 거야. 그런 소문은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호는 민준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말할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너 자신을 믿는 거야. 지훈의 말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슈가 베이비로 시작된 삶, 은혜와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지훈과의 사랑을 솔직하게 썼다. 그의 글은 감정적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책이 출간되자 민주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은 민준에게 연락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민준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호는 민준의 책을 읽고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믿어줬으니까. 민준과 지호는 함께 세계 여행을 계획했다. 그들은 아시아, 유럽, 그리고 남미를 돌며 사진을 찍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준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은혜를 완전히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준 사랑과 고통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는 은혜의 무덤을 찾아가 말했다. 누나.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민준과 지호는 여행 중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며 더 깊은 관계를 쌓았다. 민준은 지훈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사진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그들의 작품은 현지 예술가들과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민준은 자신의 사진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여행 중 민준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신장 기증 후유증으로 그는 종종 피로와 통증을 느꼈다. 지호는 민준을 걱정하며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민준에게 충분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호는 민준을 돌보며 말했다. 넌 너무 무리했어. 이제 좀 쉬어. 민준은 지훈의 배려에 감동받았다. 그는 지훈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여행을 잠시 멈추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LGBT 플러스 커뮤니티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민준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호는 민준의 곁에서 항상 그를 지지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며 미래를 계획했다. 민준은 지훈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과 지훈은 서울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들을 축하하며 함께했다. 민준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넌 내게 새로운 삶을 줬어. 그들은 함께 새로운 집을 꾸렸다.
민주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확장하며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에즈급 플러스 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주는 은혜가 남긴 돈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그 돈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는 은혜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민주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슈가 베이비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지온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렸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민주는 여전히 건강 문제로 고생했고 지온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함께 나아갔다. 민주는 어느 날 지온과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말했다. 난 이제 행복해. 정말로. 지온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갔다. 그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가치를 믿었다. 민준의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그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지온은 민준의 곁에서 그의 꿈을 지지했다. 그들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모았다. 민준은 자신의 사진과 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큰 흔적을 남겼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책을 개정하며 마지막 장을 추가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사랑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민준과 지우는 한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준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생, 그리고 자기 발견의 여정이었다. 민주는 슈가 베이비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는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난 이제 나야.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서울의 밤하늘로 퍼져나갔다.